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브릭스의 제10차 의회 포럼에서 브릭스 회원국들이 앞으로 자체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회 포럼은 브릭스의 의회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브릭스는 제도화된 의회 구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자체 의회라는 아이디어가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 같은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 의회 포럼 연설에서 이른바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고전적 식민주의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법 대신 서구가 일방적으로 확립한 임의의 규칙을 적용하는 규칙 기반 세계 질서 개념을 고전적인 식민주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는 이 규칙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지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각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되고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적으로 고전 식민주의 전통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국제법을 대체하는 것은 궁극적 진실에 대한 독점을 창출하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위 황금 10억 국가의 지배 엘리트들은 자국민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역사적 논리에 반하고 종종 자국민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논의한 바도 없는 소위 규칙을 기반으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극화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브릭스 회원국들의 노력에 대한 서구 엘리트들의 격렬한 저항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회원국에 대한 압력도 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서구 엘리트들은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강압, 무력, 일방적 제재, 무역 규칙의 선택적 적용을 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브릭스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세계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 달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무역과 투자에서 자국 통화의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결제를 위한 안전한 금융수단과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큰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릭스가 구상한 세계 질서는 상호 이익에 대한 배려, 국제관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주권 존중, 모든 사람의 자주적 발전의 권리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규칙 기반 질서라는 것은 집단서방, 특히 미국이 자의적으로 만든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적지 않은 한국의 맹탕 지식인들은 규칙 기반 질서 내지 가치 공유라는 단어를 뭔 말인지도 모르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미국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단 서방이 키예프에 공여한다고 하는 F-16 전투기가 나토 동맹국 기지에서 발진할 경우 그 군사기지도 합법적 타깃이 될 것이라는 모스크바의 경고에 미국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키예프가 인수할 F-16 전투기는 이웃 국가가 아닌 우크라이나에만 기반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나토의 승인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겠다는 브라디스라브 코시냐 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논평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은 나토 국가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러시아 미사일에 대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패트리엇이나 나삼스 같은 대공 무기를 준다고 했으니 알아서 방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F-16이고 대공 무기고 간에 언제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립서비스를 받고 알아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는 최소 128대 F-16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6대 전투기로 구성된 8개 편대분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현재 100대 이상의 F-16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터키, 이스라엘, 한국뿐입니다. 또 128대는 분쟁 이전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미그 29, 수호이 27, 수호이 25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베넬룩스와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F-16을 제공하겠다고 떠들었지만 아직 한 대도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사방은 계속 공수표를 날리면서 최후의 우크라이나까지 싸우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F-16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운용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키예프가 전투기를 인도받을 장소로 카르파티아 산맥 베스키디 철도 터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서부, 중부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운송로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연료와 무기를 공급하는 라인입니다. 러시아는 터널 외에도 F-16을 인도받을 장소로 두 군데를 지목합니다. 폴란드 제서프에서 전선으로 물품을 혼잡하는 한 병참 지점과 스크린로프라는 곳입니다. F-16이 배송된다면 동체와 날개가 별도로 이곳에 도착해 조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러시아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행될 경우 러시아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오답이라는 항공기 투발 진공폭탄 등으로 터널 바닥까지 초토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 지난 뉴스지만 6월 26일 우크라이나 키포스트 기사를 보면 그들이 선동을 위해 얼마나 소설을 밥 먹듯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이 한 달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제목입니다. 이 매체는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방위조약에는 서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데 며칠 후 평양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키포스트는 방위조약의 양측 중 어느 한쪽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빠지는 경우 다른 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평양은 도네츠크의 러시아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 공병 형태로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이르면 7월에 전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은 저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창작을 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